부자 되는 법은 넘쳐나는데 정작 가난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함정에 빠지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니까요. 실제로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은 당신을 최단 시간에 가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 번째 함정을 피한 겁니다. 바로 배움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돈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금융 지식이라고 하면 복잡한 주식이나 투자 이론을 떠올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금융 교육은 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미래를 위해 얼마를 저축할지 아는 겁니다. 2018년 글로벌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겨우 33%만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67%는 자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죠.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월급도 적었죠. 그런데 2014년에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이 무려 800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비결은 간단했어요. 검소하게 살면서 남는 돈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금융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어쩌면 그의 상사보다 더 많은 돈을 남겼을 겁니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빠르게 가난해지는 방법은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가방 들고 슈퍼카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유행하는 옷을 사고 비싼 술집에 가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떨어졌을 때 시작되거든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대신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긁는 거예요. 202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평균적인 미국인이 약 8,600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카드 빚을 평균적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뱅크레이트의 2024년 3월 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인의 36%가 여름 휴가를 위해 빚을 낼 계획이라고 답했거든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45%는 디즈니랜드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후회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난리인데 소비는 호황기처럼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중국의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기고 나서 전쟁에 나가지만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에 나가고 나서 승리를 찾는다.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기고 계획 없이 덤비는 사람은 진다는 뜻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돈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금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모르죠. 아직 돈 있겠지 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 통장이 텅 비어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공과금, 유흥비, 월세 같은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야 해요. 그렇게 하면 남는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빚과 청구서에 쫓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중독에 빠지는 것도 재미있게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마약, 술, 도박, 성매매 같은 중독은 인생과 지갑을 동시에 파괴하거든요. 마약에 중독되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치료비까지 합치면 순식간에 파산이죠. 도박은 돈을 따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결국 도박장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10만 원을 땄다고 좋아하지만 그 10만 원을 따기 위해 100만 원을 잃었다면 완전히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박꾼들은 딴 돈만 기억하지 잃은 돈은 계산 안 하죠.
성매매 중독은 돈을 날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까지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에이즈 같은 병까지 걸릴 수 있어요. 후회만 남는 길이죠. 2002년 11월에 영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였던 마이클 캐럴이 970파운드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한화로 약 15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 명품을 사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2010년에 돈이 다 떨어졌고 다시 쓰레기 수거 일을 하게 됐어요. 본인은 후회가 없다고 했지만 중독이 인생과 돈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FOMO라고 들어보셨나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걸 놓칠까봐 걱정되는 심리죠. 이게 사람들을 충동적인 결정으로 몰아갑니다. 2021년 초에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갑자기 유행했어요. SNS에는 도지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났고 일론 머스크와 스눕독 같은 유명인들도 언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사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친구가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고 말하면 더 조급해지죠. 암호화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축한 돈을 전부 도지코인에 넣는 겁니다. 빨리 돈 벌 생각만 하다가 도지코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다른 코인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었죠. 가격은 2021년 5월에 0.74달러까지 올랐다가 연말에는 0.17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열풍이 식었을 때 남은 건 손실뿐이었어요. FOMO 때문에 위험한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의 99%는 사실 빨리 가난해지는 함정입니다. 적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FOMO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유명한 버니 메이도프 폰지 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수익은 가짜였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식이었죠. 사기가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돈 벌면 되잖아요. 다단계 같은 것도 합법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빠른 돈을 약속하는 건 뭐든 2번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봐야 해요. 저축을 안 하는 것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재정 문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돈을 벌면 전부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대부분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계획하지 않아요.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은행에 돈 묵혀두지 말고 투자해서 돈이 일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투자는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상금이 뭐냐고요? 실직, 의료 비상사태,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저축해두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상금이 있으면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천천히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없으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죠. 비상금 없이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 생겨도 바로 가난해질 위험이 있어요. 저축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가난해집니다. 부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문제예요. 부채가 뭔지 아시나요? 돈을 벌어주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세를 놓으면 월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집은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집을 사서 그냥 살기만 하면 관리비, 재산세 같은 비용만 계속 나가죠. 그럼 그 집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주지 않으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차를 사고 싶어하고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는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져요.
새 차를 딜러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가치가 약 10%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아우디든 토요타든 어차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일하고 생활하려면 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부채든 아니든 말이죠.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산이 빠듯하다면 비싼 차에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대출받아서 사면 안 됩니다. 대신 훨씬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를 사거나 상태 좋은 중고차를 사면 돼요. 부채는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돈이 많아지면 그때 원하는 걸 사면 되거든요. 건강을 무시하는 것도 결국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무시하면 엄청난 의료비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패스트푸드 먹고 탄산음료 마시고 잠을 제대로 안 자는 습관은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건강에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재정적 결정이에요. 비싼 병원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 안에서 네가 가장 똑똑하다면 넌 잘못된 방에 있는 거다.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예외겠지만요. 이 말은 나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귀중한 통찰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게이머들과 어울리면 대화 주제가 게임이 되고 성공한 투자자들과 친구면 투자 전략을 논의하게 되죠. 하지만 마약과 도박 중독자들과 어울리면 결국 당신도 마약하고 도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거 우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이었죠.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바클리와 마이클 조던 같은 유명 운동선수들과 친해졌는데 이들은 도박 문제로 유명했어요. 그들이 타이거에게 도박을 권했고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곧 한 번에 10만 달러 이상을 걸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 때문에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었는데 몇 년 동안 최대 5천만 달러를 잃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한화로 약 65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생기는 결과예요. 사회적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최단 시간에 가난해지는 방법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부자 되는 법만 찾지 말고 가난해지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전투의 절반이고 부를 지키는 게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많은 부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